자, 이번 시간은 위임인데 우리 시험에서 도급보다는 위임이 더 많이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노무사한테 일을 맡기는 게 위임이다 보니까. 근데 위임 계약은 위민이 수임인한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이제 그걸 이제 승낙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무가 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사무가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법률행위만 위임하는 게 아니다. 사실행위도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급과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위임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관주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수단 채무적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도급은 결과 채무적 성격이 강하다. 한마디로 결과를 내야 돼, 도급은. 근데 위임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위임하고 우리 구별할 것으로 사무관리가 있는데, 사무관리는 위임은 계약으로 하는 거죠. 네, 계약에 의하지 않은 사무 처리를 했어. 그러면 이제 사무관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 도급과 비교했고 사무관리와 비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임인의 의무가 나와 있는데, 위임 사무 처리 의무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관주의다는 거예요. 선관주의인데 이게 무상위임일 때도 선관주의야. 무상위임일 때도. 전문가한테 일을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다 해야지 되죠. 근데 이게 특히 무상일 때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인의 지시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지시에 따라야지 되죠. 근데 그게 오히려 위임인한테 불리해. 그럴 때는 지시 변경을 구해야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위임인의 지시가 있으면 따라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오히려 위임인한테 불리해. 그러면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시한 대로 하면 오히려 손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손해거든요.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한테 일을 맡기는데, 이게 그 사람한테, 능력 있는 사람한테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딴 사람한테 일을 넘기면 안 되지. 그래서 자신복무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인권이 제한되는 거 못하는 거야. 다만 이제 승부를 낼 때는 할 수 있죠. 승부를 낼 때는 할 수 있다. 우리 임의대리는 복인권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승부를 낼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의무로서 일을 하면 또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위민의 청구가 있을 때, 또 끝났을 때 전말을 보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 의무가 있는데, 인도해줘야죠. 수임인은 위임 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취득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줘야 돼. 근데 그 인도 시기와 관련해서 언제냐? 위임 종료 시에 인도해줘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해줘야지 되지. 이전해야 한다. 만약에 이게 계약으로 했는데 대리권이 있어, 그럼 그 권리 자체가 본인에게 바로 귀속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항상 대리권이 수반되는 건 아니니까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인의 의무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보수지급과 관련해서 이게 약정이 있을 때는 거죠. 청구하지 못한다. 즉 무상이 원칙이에요. 근데 특약이 있을 때 유상이 되는 거죠. 특약이 있을 때 유상이 된다. 근데 이제 그때 또 언제 주느냐? 위임사무 완료 후에 주는 것이다. 위임사무 완료 후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무상이 원칙인데 특약이 있을 때 준다. 근데 어떤 경우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보통 우리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일을 맡길 때, 지금 변호사에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을 하지 않았어. 그래도 사무실에 가서 그런 일을 맡길 때는 보수 지급에 관한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 일이 끝난 후에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밖의 의무로서 비용 선급 의무가 있죠.
비용 선급 의무. 아주 뭐 기출 지문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위민은 수민이 청구에 의해서 수민의 청구가 있으면 선급해야 돼. 그다음에 필요비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무를 부담하게 돼서 채무 대변제 의무 및 담보 제공 의무가 있다. 채무를 부담했을 때 그렇게 된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 채권자 대입권에서 본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이고요. 나머지 이제 패스하시면서 위임의 종료 가시는데, 위임은 당사자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상호 해지의 자유가 있어. 수틀리면 그냥 각 당사자가 둘 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손해배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하느냐?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한다. 그때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했을 때만 그래.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사유가 있더라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근데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않는 것이 원칙이야. 근데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할 때는 손해배상 해야 돼. 근데 그것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때는 손해배상하지 않아.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손해배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배상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네,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종료 원인이 있는데, 요거 우리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죠.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 그리고 수임이 성년 후견 개시. 근데 이거 우리 대리권 소멸 사유 가시면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가 있죠.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철원으로 갔어 이렇게 되는데, 사망했을 땐 똑같죠. 근데 파산, 요게 미민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성년 후견 개시는 여기에 수임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임인의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한 위임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이게 불완전 이행이 있을 때 그것이 추환이 가능하다면 이행지체 준에서 먼저 최고를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 위임을 공부했습니다. 많이 출제되니까 기출된 내용 중심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